요거 그 준비하신 동안에 출석을 부를게요. 강규린, 네, 권미성, 네, 김가연, 김나연, 김민서, 김민지, 김승현님, 네, 김지영님, 네, 김지원님, 김지윤님, 김진솔님, 네, 김현진님, 문유정님, 박서연님, 박서현님, 배규리님 오늘 안 왔어요. 서지은님, 네, 서지은님, 성채원님, 손채민님, 손채민님 만났어요. 송다영님, 네, 유서연님, 이서영님, 전민지님, 네? 아, 아니죠. 전민지님 안 왔죠. 황수빈님, 네. 다 여셨나요? 그 주피터 노트북 여시면 일단 OD 실습을 심파이 관련해서 아날리틱하게 푸는 거 먼저 하고 그 다음 벡터 필드 그려보고 그 다음에 뉴메리컬 OD 하고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다루지 않았던 심파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쓸 건데 일단 어, 필요한 라이브러리들 일단 인풋을 하시고 어? 이상하네. 네, 뭐 이상하지만 네, 그냥 갈게요. 음, 심파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안 배웠지만 간단하게 어, 여기 있는 내용들을 한번 네, 설명을 하면서 볼게요. 어, 음, 여기 있는 그 심파이라는 라이브러리 임포트하고 나서 여기에 심볼이라는 걸 통해서 글씨 보이시나요? 심볼이라는 걸 통해서 어떤 그 문자 자체를 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x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변수 x가 아니고, 그러니까 변수인데 그 보통 코딩할 때 정의되는 변수가 아니고 심볼릭한 문자로 정의된 x다. 여기 심볼릭한 문자로 정의된 y0이라는 변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심볼 중에서도 펑션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게 있는데 심파의 펑션으로 쓰게 되면 y는 y 가로 열고 x 이렇게 어떤 변수의 함수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클래스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y랑 x를 정의하고 이 y라는 함수를 정의하면 거기에 미분을 x에 대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diff라는 메소드는 이 x라는 걸로 y를 미분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요 식을 쓰면은 y를 x에 대한 함수라고 했잖아요.
왜 안 써지지? 잠시만요. y를 x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고, 그러니까 dy, 이게 x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고 다르게 표현하면 이 부분이 dy dx죠. 그리고 빼기 x 빼기 y, 이렇게 이 OD라는 변수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OD라는 변수는 우리가 보통 익스프레션이라고, 식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y 프라임 빼기 x 빼기 y라는 문자를 정의한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여기에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푸는 이 dsolver라는 함수에 넣게 되면 이 OD를 만족시키는 equal 0이라는 이 이퀘이션의 솔루션을 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y 프라임 equal x 플러스 y다 라고 쓰고, 이거를 만족시키는 함수를 찾는 거죠. 이게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풀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식을 문자로 정의하고 이 솔루션을 풀게 되면요, 이제 돌려보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미분 방정식의 이 y를 풀면 얘가 결국 2x 빼기 x 빼기 1 이라는 식으로 나오고, C1이라는 건 일종의 어떤 어, 미정의 상수고 이제 우리가 정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simplify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게 만약에 복잡하게 나오는 경우, 그래서 뭐 조금 복잡한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제곱이 만약에 들어간다 쳐볼게요. 그럼 미분 방정식이 여기 x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좀 다르게, 이거는 더 심플리파이 할 게 없는데 빼기 곱하기 y까지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쓰면은 미분 방정식이 훨씬 복잡하게 여기 x의 제곱 곱하기 y 텀이 들어가고, 이거를 풀면은 네, 이것도 조금 간단하게 풀리네요. 아무튼 심플리파이는 함수가 이런 게 있으면 좀 더 간단하게 풀어주는, 근데 지금 이게 식이 워낙 간단해서 심플리파이가 의미가 없긴 한데, 여기에 주저주저리 얘가 풀다 보면은 조금 지저분하게 풀 때가 있거든요, 컴퓨터가 이 미분 공식을. 그때 이제 어, 이 심플리파이 함수를 통해서 좀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푼 솔루션에다가 점하고 LHS, 이게 레프트 핸드 사이드의 약자고, 레프트 핸드 사이드라는 건 왼쪽이잖아요. 그래서 왼쪽 YX를 문자 그대로 뭐 이 문자를 가져오게 되고, 여기는 오른쪽은 right hand side로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푸는 게 복잡한 걸 풀고 싶은 게 아니라서 일단 그냥 x 더하기 y 꼴 y 프라임이라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주어진 미분 방정식을 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있고 0을 만족시키는 게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풀 거고, 어,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같은 식을 가져오는 걸 볼 수 있고, 여기에 프레이 심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위 변수인데, 자위 변수가 C1이랑 X가 어떤 숫자로 정해지면은 이 전체 값이 결정이 되는, 그러니까 숫자로 정해지지 않은 미정의 값들을 이제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딕셔너리 형태로, 이것도 어떤 문자인데 이 함수 안에 0을 넣었죠. 우리가 y라는 함수에다가 0을 넣으면 얘가 y의 0을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해요. y에 0 넣은 이런 식이다. 이 식이라고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0을 넣은 거예요. 이 y에 0을 넣으면 이 식이 이제 y0라는 거랑 같이 만약에 딕셔너리 형태로 넣어주게 되면은 이 딕셔너리 형태에 나중에 서브스티튜트를 할 때 이 y0 요 텀, 여기 왼쪽에 있는 이 여기를 y0로 넣었을 때 그 텀 대신에 요 문자를 대체해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x를 0으로 대체를 하고요. 일단 지금 요거는 아직 사용 안 한 거예요. 두 번째 거 사용하면은 x 대신에 0 넣으면 여기 어떻게 돼요? 식이 여기 0 넣으면은 c의 2의 마이너스 x니까 c의 1x, 죄송해요, c의 2의 x 빼기 1 빼기 1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여기 x에다가 0을 넣으면 x에 0 넣으면 C1 빼기 1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가 알아서 계산을 해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산수, 알지브라 그냥 계산을 해주는 거고 그 계산이라기보다는 이제 네, 산수를 해주는 거죠. 산수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여기다 0을 대입했을 때 이 값을 개념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 C1이라는 게 그냥 개념적인 문자고 문자 빼기 1이다라는 걸 이해하는 거예요. 얘는. 그리고 그거를 요 C1 빼기 1이라는 요 식, 그러니까 왼쪽은 y에다가 x 대신에 0을 넣은 거고, 그러니까 y가 함수인데 거기에 x에다 0을 넣었다는 걸 이제 문자로 쓴 거고, 오른쪽은 C1 빼기 1이라는 걸 문자로 쓴 건데, 여기 아까 이 이니셜 컨디션이라고 하는 이 ICS라고 하는 거를 어, y0는 y0 그러니까 y의 x가 0일 때 이 문자는 y0라는 이게 앞에서 정의한 어떤 심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x, y, z라는 것 중에 하나로 정의된 거죠. 이 y0를 대체해서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substitute 대체해서 넣게 되면은 여기에 이거 대신에 y0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푼다. 이게 이퀘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방정식을 풀면은 C1이 y0 플러스 1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이거를 음, 가지고 초기값 문제를 풀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는데 일단 이 솔루션에 지금 이게 가로가 있어가지고 리스트니까 첫 번째 걸 벗겨내면 이 안에 있는 딕셔너리가 나오겠죠. 이 딕셔너리를 이제 서브스티튜트로 넣을 건데 C1 대신에 뭐 y0 플러스 1이란 요 y0는 문자고 더하기 1은 숫자지만 어쨌든 이거를 우리가 식으로 표현하는 걸 여기다 넣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대신에 y0 플러스 1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게 같은 식인 거고 그러면 요 식에다가 y0 대신에 우리가 이니셜 컨디션 프로블럼이라고 하는데 이 y0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y의 x가 0일 때 이때의 값을 y0 했을 때 얘가 초기 값이 뭐 1이다 아니면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죠? 1이라고 하면 그러면 x가 결국은 0일 때 y가 1이다라는 거잖아요.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어떤 이 미분 방정식의 해를 찾으면은 결국 여기다 1을 넣으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대입을 하면은 y0 대신에 1을 넣겠다. 이렇게 서브스티튜트를 하면은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x 플러스 2x 승 빼기 1이 되는 거. 이걸 식으로 표현한 어,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식을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면 어떻게 되는지 뒤에서 볼 건데 네, 지금 이건 다 같은 반복된 얘기고 이제 여기서부터 요거를 일단 그리고 실행 한번 하고 여기 아까 얘기했던 지금 이 C 솔에다가 가로열고 한 게 아까 지금 요거 같은 거거든요. 이 같은 거를 지금 이 식을 대체한 거를 넣으면 y x 이퀄 마이너스 x 플러스 y0 플러스 1 2 x 빼기 1이라는 요 식 자체를 문자로 정의된 이 식을 여기다 넣을 수 있고 요 식에다가 오른쪽에 있는 거 빼면은 right hand side죠. 이 식 그러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y0 플러스 1 곱하기 2x 빼기 1이라는 이 문자의 이 익스프레션의 문자적인 의미를 함수로 바꿔주는 거를 람디파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함수가 여기는 지금 x의 함수처럼 쓰였지만 여기 사실 y0가 결정돼야 실제 이 값을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떤 함수로 표현했을 때 얘가 x를 넣고 y0를 넣으면 어떤 값이 결정되는데 그게 마이너스 x 플러스 y0 플러스 1 2의 x는 빼기 1인 거죠.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함수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파이썬 함수로 정의하는 게 이 람디파이라는 함수고 그래서 이 람디파이에 넣게 되면은 첫 번째 인자 여기 보면은 도움말 나오죠. 이 독스트링으로 나온 걸 보면은 음, 겹쳐가지고 네, 여기 독스트링 보면 람디파이의 첫 번째 인자 뭐예요? 아그멘트죠. 잠시만요. 네. 첫 번째 인자는 아그멘트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인자는 expression. 그러니까 첫 번째 인자가 이 아규멘트 x랑 y0라는 문자를 아규멘트로 받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함수로 받겠다는 거고 거기에 이 아까 이 식 마이너스 x 플러스 y0 플러스 이 x 빼기 1이라는 이 문자의 식을 넣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함수를 만들어 줍니다. 거기 num파이를 받을 수 있는 함수를 넣게 되면 얘가 지금 정의된 걸 보면은 함수죠. 함수고 함수니까 여기에 이렇게 가로 열고 인자를 넣을 수 있잖아요. 여기 1,1을 넣게 되면 여기에 x에 1 넣고 y0에 1 넣었을 때 빼기 1 그러니까 여기 빼기 1 좀 느리네요. 네, 빼기 1 플러스 2 곱하기 2의 1승 빼기 1 이런 식으로 이 값을 계산해서 나온 값을 이런 식으로 함수로 나타낼 수 있는 어, 그 람디파이라는 거까지 이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실제로 여기다 린 스페이스로 해서 num파이 어레이를 요 함수의 인자로 넣게 되면 이 함수의 인자에 따라서 또 num파이 어레이로 함수의 리턴 값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뒤에 이제 실제 x라는 값을 0부터 4까지 표현하고 y를 실제 아까 함수에다가 x값 넣고 k는 1, 2, 3을 넣었을 때 이게 아까 얘기했던 이 함수잖아요. 그 마이너스 x 플러스 y0 플러스 1에 2에 x승 빼기 1인데 지금 여기에 y0 대신에 여기 1 또는 2 또는 3을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 2x 빼기 1 또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2x 빼기 1 또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 2x 빼기 1을 그렸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 함수를 실제로 그 람디파이라는 걸 통해서 정의하고 이 정의된 함수 얘가 지금 람디파이라는 걸 통해서 정의된 함수에 인자를 넣었을 때 값을 프린트도 할 수 있다. 이제 그것까지 봤고요. 그다음에 디렉셔널 필드는 제가 했었죠. 요거 네 했었던 것 같은데 디렉셔널 필드 보면은 음, x를 마이너스 5부터 5까지 y도 마이너스 5부터 5까지 제 그림을 그리는데 거기에 이제 각각 근데 아니 그러면 네, 이 디렉셔널 필드 함수를 정의를 하고 그다음에 x, y에서 여기에 그래프를 그려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면은 각각 x랑 y의 위치마다 여긴 제가 x 플러스 y 원래 함수 아까 뭐로 했었지? x 플러스 y로 했으니까 이것도 바꿔볼까요? 지금 여기 함수를 저는 y 프라임 여기 지금 디렉셔널 필드에서 여기 함수가 들어가고 이 함수를 람디파이로 바꿔서 풀 때 이 함수가 기울기를 의미하니까 여기 얘가 기울기고 이 각각의 기울기가 지금 보시면 이 함수에 x랑 y의 인자로 놓고 그거의 기울기 곱하기 dx 해서 거기 y값 이거 제가 설명했었죠. 그래서 안 했으면 알려주세요. 펜 어디 갔지? 지금 이 부분이 어, 여기가 기울기 얘가 기울기고 f x, y가 그러니까 y 프라임을 나타내는 함수고 이 y 프라임이라는 기울기에다가 dx를 곱하면 이 변위에 대해서 기울기 높이가 나오니까 이해 가죠? 이 높이가 y 프라임 곱하기 dx잖아요. 기울기가 y 프라임이니까. 그래서 이 벡터는 dx, dy로 쓸 수 있고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dx, y 프라임 dx로 쓸 수 있죠. dx
dx, 네, 지금 버벅대는데 잠시만요. 음, 네. 어쨌든 여기 요 좌표가 dx, dy니까 요 좌표를 우리가 벡터로 표현하면 되는 거 각각의 위치마다. 그래서 2분의 1만큼 빼고 그다음에 2분의 1만큼 더해서 x 좌표, 2분의 1만큼 빼고 2분의 1 더해서 y 좌표. 그러니까 어떤 좌표가 있으면 그 좌표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어, 반응이 엄청 느리네요. 튕겼다. 중심점을 기준으로 이제 x 방향으로 더하고 y 방향으로 전하고, 그러니까 시작값을 우리가 0으로 안 주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화살표를 그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안 하고 어, 이 가운데 점을 기준으로 이 길이만큼 이 dx의 반만큼 빼주고 y도 이와 반만큼 빼주고 해서 이 점을 중심으로 화살표를 넣은 거예요. 이 각각 점마다 이런 화살표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기울기가. 그래서 그거를 플러스로 그린 게 디렉셔널 필드라고 할 수 있고, 그림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각각의 점 위치마다 기울기 이렇게 나타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식이 우리가 x 플러스 y를 한번 다시 그려보면 식을 아까 제가 여기서 이제 x 플러스 y로 그렸으니까 한번 해보면 다른 모양의 이런 식의 네, 그래프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각각의 위치마다 지금 기울기가 x랑 y가 정해지면 이 0,0일 때 보시면 0,0일 때 기울기가 0이잖아요. 보이시죠? 지금 이 부분이 여기가 0, x 곱하기 x, y가 0,0인데 y 프라임이 x 플러스 y로 정의된다면 기울기가 0이니까 여기 기울기가 0이고 뭐 이런 식으로 각각 위치마다 다 x랑 y라는 좌표를 보고 그 기울기를 나타내고 제가 여기에 이니셜 컨디션이라는 건 이래서 y0 이꼴 뭐 1이다. 그러면 0,1이란 점을부터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하나의 이 그래프를 따라가는 yx 이꼴 어떤 식이라는 이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이게 파티큘러 솔루션으로 어떤 하나의 여러 가능한 포텐셜한 솔루션 중에서 하나를 구하는 그 시작값을 이제 이니셜 컨디션을 잡고 여기가 0,1이면 여기를 기준으로 따라가는 이 그래프를 그리면 된다고 했었죠. 그걸 여기서 개념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이 디렉셔널 필드가 뒤에서 한 번 다시 나오는데 그때는 여기 저희가 이렇게 각각 돌아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그리지 않고 이걸 한 번에 그려주는 매플라 라이브러리에 있는 함수를 쓸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일단 이 개념적으로 얘가 어떻게 생겨 있고 지금 여기서는 이거 노멀라이즈 이 벡터의 크기로 다 노멀라이즈 해서 보시면은 기울기가 가파르면 원래 기울기가 더 이제 화살표가 높거나 해야 되는데 다 이 지금 이 선의 길이가 다 같죠. 그러니까 이 벡터의 크기, 그러니까 이 dx, dy의 크기, 이 벡터의 크기를 다 똑같이 만들어준 그런 그래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예제를 보시면 x 정의하고 y를 함수로 정의하고 f라는 함수를 정의했을 때 이 f라는 함수가 이퀘이션으로도 나타낼 수 있고요. 여기 심파이의 EQ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이 EQ라는 함수는 왼쪽은 첫 번째 인자는 왼쪽에 넣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인자는 오른쪽에 넣고 이꼴을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지금 어, y를 한 번 미분한 거죠. y.diff라는 건 얘가 y 프라임이고
그러면 여기 f를 x 플러스 y로 정의했으니까 이런 식의 어떤 하나의 이퀘이션을 쓸 수 있다. 얘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미분 방정식이고, 근데 제가 dsolve라고 하는 이 differential equation solving 하는 요 함수는 그냥 요 안에 있는 익스프레션을 0으로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다른 말 여기 y 한번 미분하고 빼기 f니까 x 빼기 y가 0임을 만족시키는 이런 조건에 대한 이 이퀘이션에 대한 미분 방정식을 푼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풀면은 아까 얘기했던 똑같은 식이 나오고, 그거를 이용해서 이니셜 컨디션 0,0을 넣으면 이렇게 해가 나오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0,0에 대해서 함수를 람디파이로 바꿔가지고 이 x를 마이너스 3부터 5까지 넣고 y 값을 여기다 프린트 해가지고 보면은 이런 식의 빨간 색깔 선으로 이 디렉셔널 필드 위에 그려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시작값이 뭐죠? 0, 이니셜 컨디션 0,0이죠. 0,0을 지나는 이 함수를 그릴 수 있고, 여기 하나 만약에 더 그린다고 하면은 똑같이 하나를 더 푸는데, 솔루션 2는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심플리파이 안 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솔루션 2는 어, 0,3을 지난다. 그러면 요 해를 풀어보면은 여기 하나 더 그려볼게요. 여기는 빨간색이 아니고 뭐 오렌지 5가 되나 모르겠네요. 일단 두 번째를 풀어보면, 일단 이거 풀고 풀면 어디 있을 풀면 이런 식으로 5가 동그라미를 의미하게 됐습니다. 이거 색깔 K가 색깔 까만색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두 번째는 얘가 그림에서 봤을 때 어, 0, 제가 뭐라고 했지? 0,3을 넣었나요? 그럼 0,3. 그러니까 아까는 여기 지금 2점이 지금 0,0이고 0,3이면 2점 정도 되겠네요. 얘가 0,3을 지나는 요 식을 마이너스 3부터 뭐 지금 플러스 5까지 내가 벗어나가지고 안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네. 이 점을 기준으로 이니셜 컨디션을 풀어가지고 개수를 찾아서 푼 게 마이너스 x 플러스 4, 2의 x승 빼기 1이고 그걸 지금 이렇게 함수로 그린 거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심파일 한번 알아봤고, 그럼 지금부터는 어, 벡터 필드라는 걸 한번 그려볼 건데, 음, 이 벡터 필드는 그 우리 교과서 그 과제 3번의 챕터 챕터 9.3장에 있는 예제 저희 숙제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게 뭐였냐면은 숙제 문제 중에 하나가 이 t tx, y가 x제곱 빼기 y제곱이다. 이렇게 주어진 함수, 이거 우리 벡터 함수일까요? 스칼라 함수일까요? 이거는 스칼라 함수죠. x, y라는 점이 주어지면 거기에 스칼라 값이 정의된 함수. 이거를 그려보라고 했던 게 아마 그 우리 과제 3번의 문제 그 1번이었던 것 같아요. 과제 3번에 9.3장의 예제 1번, 연습 문제 1번이었는데 그거를 여기서 한번 실제로 코드를 통해서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수를 이런 식으로 x제곱 빼기 y제곱이라는 함수를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어떤 우리가 이 공간상에서 여기에 마이너스 3부터 플러스 3까지 x, 그 다음에 y도 마이너스 3부터 플러스 3까지 이런 식으로 지금 공간을 점을 다 찍어가지고 이 모든 찍은 점에 대해서 여기에 점들을 쭉 찍고요. 여기 찍은 점들에 대해서 각각 이 x제곱 빼기 y제곱을 계산할 수 있겠죠. 왜냐면 좌표가 있으니까 여기가 0,0부터 시작해서 여기 3,3까지 모든 좌표에 대해서 x제곱 빼기 y제곱 할 수 있죠. 그러려면은 x의 좌표랑 y의 좌표랑 이
그리드 형태로 나타내잖아요. 이렇게 그리드 형태로 만들어준 함수가 여기에 있는 이 메쉬 그리드라는 함수가 있고 이 메쉬 그리드라는 함수를 통해서 x좌표랑 y좌표를 뽑아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라지 x는 지금 원래 x는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그냥 요 벡터 어레이인데 벡터 어레이를 매트릭스로 바꿔서 이 각각의 지금 이게 만약에 400개면은 이쪽으로 400개 있고 이쪽으로 400개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400 바이 400의 이 x좌표가 필요하겠죠. 왜냐면 저기 첫 번째 요 모든 포인트에 대해서 x, y 좌표가 필요한 거니까 이 매트릭스 형태 그대로 최대한 이 매트릭스 형태를 그대로 매트릭스 형태의 x좌표랑 y좌표를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이게 지금 400으로 나와 있으면 조금 복잡할 수 있으니까 조금 간단하게 이거를 그냥 4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메쉬 그리드라는 게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x랑 y를 확인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x는 x좌표를 요 매트릭스 형태로 가지고 있고 그래서 y는 y좌표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 첫 번째 요 포인트는 봤을 때 요 두 개의 좌표에서 결정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고 뭐 이래서 요거 두 개 보면은 이제 이 위치에 있는 값은 마이너스 3, 1이고 이런 식으로 아까 얘기했던 이 각각의 위치에 대해서 이 위치에 대한 x좌표가 이 점마다 다 있어야 되니까 그게 지금 4 x 4 매트릭스 형태로 나타난 거고 y좌표도 이런 식으로 똑같이 이제 나타낸 게 메쉬 그리드라는 형태로 나타낸 거다. 자, 그래서 이 메쉬 그리드 형태로 나타낸 거를 각각 x제곱 빼기 y제곱 하면은 이 매트릭스 형태로 또 어떤 값이 나오겠죠. 그걸 z라고 하면 x제곱 빼기 y제곱을 하면은 이 각각의 위치마다 x제곱 빼기 y제곱이 나오겠죠. 네, 그렇게 형태로 이제 바꾼 게 실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함수 스칼라 값이 되겠고요. 그럼 이제 그걸 시각화를 해보면 이제 x제곱 빼기 y제곱 여기 함수에 넣었고 그래서 구했고 z가 나왔고 이 z x제곱 빼기 y제곱을 여기 칼라 메쉬라는 p 칼라 메쉬라는 또는 이건 비슷한 함수가 p 칼라라는 함수가 그 매프랄 라이브러리에 정의가 돼 있는데 거기에 x좌표 y좌표 그다음에 거기에 z 값을 넣으면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색깔 그리드로 함수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지금 아까 제가 4바이 4로 너무 어, 성기게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덴스하게 해서 400바이 400으로 하면 일단 이거 다 빼고 이것만 그리면 이런 식으로 칼라 맵을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좌표는 값이 뭐 9 몇으로 큰 거고 여기는 지금 0으로 작은 거고 여기는 더 마이너스 8까지 작은 거죠. 여기에 등고선 그래프 우리가 이 스칼라 맵을 그릴 때 2차원에서 등고선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등고선 그래프를 그려보면 XY 이것도 마찬가지로 칸터 플랫에다가 XY 좌표, Z 좌표를 Z 값을 넣으면 이 XY 공간에서의 등고선 플랫 여기 지금 이 선에 0.0이라고 쓴 거 보이시죠? 이 0.0이라고 쓴 게 이 선을 따라서 가는 이 스칼라 값들은 그러니까 x제곱 빼기 y제곱 값은 0이다 라는 거고 여기도 0이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값이 높고 여긴 낮고 이렇게 등고선이 그려지게 되죠. 그다음에 여기서 제가 추가로 하고 싶은 게 이 그레디언트 색깔을 빨간색으로 해서 이 t라는 함수의 그레디언트를 그려보고 싶어요. 요 위에다가 다른 말로 하면 그레드 t 이거를 하고 싶은데 얘 지금 x제곱 빼기 y제곱의 그레디언트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벡터 함수가 되죠. 2x, 마이너스 2y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벡터 함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런 식으로 2x, 마이너스 2y를 정의할 수 있고 요거를 이제 그리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디렉셔널 필드를 사용하게 되는데 개념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함수로 만든 게 여기에 보면은 이 퀴버란 함수다. 그래서 퀴버란 함수는 x라는 좌표랑 보시면 y라는 좌표가 들어가고 거기에 uv가 들어가서 이거의 각각 위치마다 다 그 벡터의 방향을 알려주는 사실 크기와 방향을 다 알려주는 거죠.
그 성분을 UV로 넣고 여기 넣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각각의 X 위치, Y 위치 해당하는 그 값에 이렇게 벡터. 이 지금 그레디언트를 그렸다는 건 그레디언트라는 거의 의미가 우리가 뭐였어요? 값이 변화하는 방향을 의미하죠. 그리고 크기도 같이 의미하고. 저기 보면 여기 값이 별로 안 변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그레디언트가 거의 안 보이고 요 방향으로 값이 증가한다라는 걸 지금 이 하얀색 화살표로부터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증가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스트림라인 같은 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값이 이렇게 뭐 증가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이 문제 자체는 원래 그 연습 문제에서 얘기하는 T가 템퍼러처 온도 분포를 얘기하는데 이 온도 분포가 있으면 이 온도 분포에 어, 의해서 발생되는 우리 히트 플럭스라는 게 있거든요. 히트 플럭스는 어떻게 정의되냐면 어, 어떤 상수라고 할게요. 상수 곱하기 이 온도의 변화의 반대 방향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히트 플럭스 보통 Q라고 표현하는데 Q가 마이너스 C 데이터 T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일단 상수를 무시하고 한다면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는 것을 표현하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레디언트는 높은 데서 낮은 데서 높은 곳으로 가는 그 방향을 얘기한다고 했죠. 근데 온도는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니까 거기에 마이너스 붙이면 온도가 어디서 어디로 흐르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마이너스 붙이면 이 그레디언트에다 마이너스 붙이면 어떻게 되죠? 이 플럭스는 일단 상수는 좀 무시하고 그레디언트 우리는 지금 물리 시간이 아니니까 그냥 그 의미적인 거는 그렇게 이해하고 실제로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t는 마이너스 2x, 2y죠. 요거를 그려보면은 이제 요 위에다 안 그리고 제가 하나를 코드를 추가했는데 요 밑에 있는 걸 그려보면 이제 요 반경을 일단 무시하고 아까 같은 그림 형태인데 지금 요 코드에서 보시면 마찬가지로 메쉬 그리드로 XY 만들고 거기에 이 그레디언트 함수에다가 EX, 마이너스 2Y가 아니고 여기 마이너스 붙인 마이너스 EX 플러스 2Y를 넣어서 이 그레디언트 템퍼러처를 계산해서 UV를 계산해주고 그때 UV는 이제 아까 그림 봤을 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방향을 지금 그리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기 한 가지 더 추가한 게 여기에 크기의 그 성분으로 나눠줬어요. 그래서 스퀘어 루트 그러니까 제곱하고 스퀘어 루트를 하게 되면은 크기가 나오고 크기로 나눠주면은 각각의 화살표가 다 크기가 1인 화살표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히트플럭스의 방향이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제 열이 흐른다. 이런 거를 이제 시각화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스칼라 필드랑 벡터 필드를 시각화하는 거를 알아봤고 여기 라운드 2 해가지고 반지름 2인 걸로 해서 나중에 우리 그린 시오렘하고 스톡 시오렘 같은 거를 다시 한번 알아볼 건데 그때 나오는 정리를 이용해서 이 안에 에너지가 어떻게 더 늘어나는지 또는 감소하는지 이런 거를 네, 계산을 다음 시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함수를 다른 걸 그리고 싶다 그러면은 스칼라 필드를 뭐 아무거나 여러분 마음대로 이거 함수를 바꿔볼 수도 있는데 뭐 그래서 여기 함수가 일단 그레디언트는 빼고 함수가 x제곱 빼기 y제곱이 아니고 뭐 플러스 x제곱 더하기 아니다 네. 마이너스 뭐 x 곱하기 y 플러스 예 익스포넨셜 x다 뭐 이런 식으로 함수를 임의로 변경을 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요 분포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좀 너무 그림이 안 이쁘니까 이런 식으로 만약에 성분을 더하게 되면은 x제곱 빼기 y제곱 빼기 xy라는 스칼라 필드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네,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만약에 이거에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고 싶으면 여기 이거를 미분해서 나온 여기 값을 바꿔가지고 화살표를 그리면 이거에 대해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이제 OD, 뉴메리컬 OD를 풀어볼 건데 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 오일러 메소드로 먼저 풀어볼 건데 그때 해당하는 문제가 이렇게 y 프라임 이퀄 x 플러스 y 이거 아까 계속 풀었었죠. 이거의 해가 이제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x승 빼기 1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했는데 그때 초기값 문제 y 0 이퀄 0을 넣어서 풀어보자는 거죠. 그러면 오일러 방법 어떻게 풀죠? 여기서 음, 지금 어, 이 y 제로가 0이고요. 그러면 지금 스텝이 0.2니까 y 제로가 0이고 그다음에 스텝이 0.2이기 때문에 이거를 y 0.2에서의 값을 어떻게 구할 수 있죠? y 제로일 때 값에다가 인터넷이 너무 느려서 더하기 여기 더하기 이 값 더하기 어 여기 기울기 y 프라임에 여기 h 곱해서 h가 0.2고 그때 위치를 아까 얘기했던 지금 우리 디렉셔널 필드에서 했던 것처럼 어떤 초기값 하나가 주어지면 그 방향 벡터를 따라가면은 이 기울기에 따라 이렇게 움직일 거라는 걸 알고 잠시만요. 계속 인터넷 좀 연결하고 갈게요.
지금 주어진 문제가 y 프라임 이꼴 x 플러스 y 지금 이렇게 주어진 문제고 여기에 초기값이 y0가 0이다. 이렇게 지금 문제가 하나가 정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오일러 이퀘이션 어떻게 풀어요? 처음에 y0가 0이라는 거는 0,0부터 시작해서 이 기울기를 따라서 업데이트를 하고 또 여기서 기울기 계산하고 업데이트하고 이런 식으로 쭉쭉 업데이트 해 나가는 게 오일러 방법이죠. 그러면 업데이트 할 때 이 새로운 좌표의 위치는 이 h가 0.2라고 했으니까 0,0에서 0.2만큼 움직인 0.2, 그다음에 여기에 y 값은 y0 그러니까 0 플러스 여기에 기울기 값 처음에 y 프라임 그러니까 x가 0이고 y가 0일 때 그때 값 곱하기 h가 0.2죠. 그래서 지금 이 값을 계산해 보면 0.2, 0 더하기 지금 기울기 0,0 되니까 기울기가 0이죠. 0 곱하기 0.2에 했을 때 지금 0 곱하기 0.2니까 얘가 지워지면서 그냥 0.2, 0이 되고요. 사실 이게 기울기가 0이니까 그냥 옆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이 위치에서의 기울기 0.2, 0에서의 기울기는 여기다 0.2랑 0 넣으면은 이제 0.2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때 기울기 0.2를 따라서 올라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기울기를 따라서 올라가면은 이 점에서 지금 이 점에서의 좌표는 0.4, 이 여기서의 그 y0 값 0 더하기 이 기울기 0.2 곱하기 이 스텝 0.2h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때 좌표가 0.4, 0.04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지금 첫 번째 0,0 그다음에 0.2, 0, 0.4, 0.04로 이렇게 계산을 해나가는 오일러 방식을 여기서 코드로 구현을 한 건데요. 일단 시작값은 0부터 시작해서 x는 0이라는 거를 일단 여기에 i가 0부터 10까지 움직이는 이 포문에다 넣어서 구하게 되고요. 그럼 x는 여기 처음에 0이 들어가겠죠. i가 0이니까 여기 라운드는 지금 반올림 하는데 가끔 이제 0.1을 넣었는데 0.999가 나올 때가 있어서 이제 수치 오류를 없애기 위해서 반올림 하는 부분이 들어갔고 이제 x를 어, 실제 아까 이 함수를 풀었을 때 이 미분모 방식을 풀었을 때 나오는 결과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x승 이거 실제로 풀면은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x승 빼기 1 이렇게 되는 우리 이그젝 솔루션을 아니까 그걸 그대로 써준 거고요 여기에 그래서 그때 x 값 넣으면 우리 그때 실제 해를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구한 이 값이 지금 오일러 방법을 통해서 초기값 y0 그 다음에 거기에 h 곱하기 기울기는 아까 얘기했던 이 x 플러스 y라는 이 함수로 정의된 거를 xy를 좌표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0,0 넣어서 기울기 0이 나오면 얘가 이제 첫 번째 0이 된다. 0.2, 0에서 0이 된다는 거고 그럼 여기서 지금 업데이트 할 때 여기 append라는 걸 사용해서 numerical solution이라고 정의한 요 리스트에다가 x는 일단 저장 안 하고 y만 이렇게 저장을 해서 다음 폼으로 넘어갈 때 이 초기값 y를 업데이트 해줘서 얘가 그 전에 여기 업데이트 했을 때 지금 여기선 0이죠. 업데이트된 0을 여기다가 추가를 해줘서 네, 쌓아주면은 그 다음에 들어갈 때 이제 얘가 0이지만 기울기가 0이 아니고 왜냐면 0.2, 0에다 기울기 넣으면 0.2가 기울기가 되니까 그때 기울기 이용해서 y가 업데이트 되면 0.4, 0.04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를 어,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보기 어려우니까 이거를 어, 이 프린트문을 조금 바꿔서 이런 식으로 이 양괄호를 열고 여기 F라는 옵션을 주고 여기서 그 스트링을 주게 되면은 X라는 지금 이 변수를
이 값에서 스트링으로 바꿔가지고 이 안에 넣어주게 돼요. 그래서 이거 프린트 해보시면은 x하고 이 값이 0.0, 0.2, 0.6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y도 마찬가지로 y라는 문자를 그대로 써주고 여기다가 yi라는 변수, yi가 아니고 네 yi라는 변수를 프린트를 해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오일러의 값으로 구한 이 업데이트된 y들을 볼 수가 있고 여기에 이그젝 솔루션도 같이 보고 싶다 하면은 여기에 지금 칸을 .26f 이렇게 하면 6칸을 무조건 띄고 거기에 이제 뒤에 수치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오일러 솔루션이고 그다음에 오른쪽 거는 이그젝 솔루션 한번 표시를 해보죠. 이그젝 솔루션은 지금 여기 x에다 이 원래 이그젝 솔루션의 함수에 넣은 값 y를 프린트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오일러는 이제 0이고 여기서 이그젝도 0이었는데 점점점 이제 오차가 왼쪽은 오일러로 어프로크시메이션 하는 거고 왼쪽이 오일러 어프로크시메이션이고 오른쪽이 실제 해. 그래서 요 두 개 해를 이제 비교해서 그려 놓은 게 요 플롯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파란색이 이그젝 솔루션의 해를 그린 거고 여기 빨간 색깔 점들이 오일러 솔루션으로 그린 건데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 오차가 점점 커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랑지쿠타 방법을 쓸 건데 랑지쿠타에서는 같은 이 기울기 업데이트를 한 번만 해주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K1만큼 우리 기울기를 처음에 구했으면은 이 기울기를 그대로 따라가되 그 다음 점의 위치가 원래는 오일러 방법을 썼으면 이 점으로 업데이트를 했을 텐데 그게 아니고 반만 간 위치, 이 위치에서 기울기를 다시 한번 구해줘요. 그러면 이 위치에서의 기울기는 우리가 XY 좌표가 달라졌으니까 당연히 기울기가 달라지겠죠. 그 달라진 기울기가 K2고요. 그 K2를 구해서 이제 우리가 다시 처음 위치에서 K2의 기울기를 따라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럼 그때 올라갔을 때 이것도 끝까지 안 가고 반만 갔을 때 이 좌표에서의 값을 아니까 이 좌표의 값을 알면 또 기울기를 알 수 있죠. 그 기울기가 K3. 네, 마지막으로 K3라는 기울기를 구했고 K3를 다시 원점으로부터 이번에 2분의 h가 아니고 h만큼 움직인 위치 좌표를 또 구할 수 있겠죠. 그때 좌표를 구한 거를 다시 한번 이 위치에서 기울기를 또 구할 수 있죠. XY라는 좌표를 알면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때 구한 기울기가 K4. 그래서 이렇게 구한 K1, K2, K3, K4의 기울기를 가중평균해가지고 구한 에버리지 기울기로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따라가서 이 별표 위치를 한번 업데이트하는 게 랑지쿠타 방법, 폴스 오더 랑지쿠타라고 우리가 불렀었죠. 이 랑지쿠타 폴스 오더를 우리가 해볼 건데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0,0 그러니까 x가 0부터 시작해서 x 0은 정의가 어디 돼 있지? 뭐 여기 돼 있네요. x가 0부터 시작해서 어 y는 아까 이그젝 솔루션 그대로 이거는 구하는 게 되겠고요. 그때 첫 번째 그 기울기는 그때 x좌표랑 y좌표를 알면은 기울기 알잖아요. 거기에 요 f 펑크라는 요 함수에 넣으면 기울기 나오죠. k1. 그럼 그때 구한 k1으로 요 지금 빨간 색깔 점, 이 점의 위치를 알고 싶어요. 이 점의 위치는 이 h가 0.2인데 0.1을 다 간 게 아니고 반만 가죠. 2분의 h만 가죠. 그래서 2분의 h만 가니까 0.1이라는 위치에서 여기 y값, y값은 여기 시작하는 y0 값에다가 이 h가 아니고 2분의 h만큼 간 거의 기울기를 계산해 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해보면 이 기울기 일단 이
2분의 h만큼 x가 처음에 길이에다가 2분의 h만큼 가고요. 그 다음에 y 값은 y 원래 초기 값에다가 2분의 h 곱하기 그때 기울기 해서 xy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게 지금 요 좌표다. 근데 이 좌표에서의 기울기는 뭐예요? K2라고 우리가 부르는 게 이 함수에다가 XY 좌표를 넣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함수에 X 좌표, Y 좌표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X 좌표랑 Y 좌표를 넣으면 여기에 X 좌표, Y 좌표를 넣으면 그때 K2가 나오는 거죠. 이 기울기. 그래서 이 K2를 알면은 또 다시 한번 이 원점으로부터 지금 이 좌표 여기 잘 안 보이나요? 이 좌표 지금 다 지울게요. 그냥. 다 지우고 K2를 따라서 이렇게 갔을 때 이 좌표는 마찬가지로 x 플러스 2분의 h만큼 간 위치, 컴마 이 y0에다가 이 h의 반만큼 간 거에다 기울기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 되는데 이때 기울기 y 프라임은 이 k1 처음에 구했던 기울기가 아니고 여기 k2를 따라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위치에 해당하는 이 y 프라임으로 새롭게 움직인 저 좌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그때 좌표는 x 플러스 2분의 h, 컴마 y 플러스 2분의 h 곱하기 k2. 그럼 그 위치에서 또다시 기울기 구할 수 있죠. 그게 k3로 정의가 된 거고요. 어떻게? 함수 아까 fx, y가 계속 우리가 푸는 미분 방정식은 y 프라임을 이렇게 표현한 거니까 이 기울기를 이거 그냥 함수에 넣으면 된다. 그래서 K3를 알았으면 이제 마지막 또 이 기울기 K3를 따라서 이제 H만큼. 그래서 이번엔 H만큼 가기 때문에 이 좌표는 어떻게 된다? X 플러스 H 컴마 그다음에 Y 플러스 H 곱하기 Y 프라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코드도 마찬가지로 그 좌표는 X 플러스 H 컴마 Y 플러스 H 곱하기 K3 이때 움직이는 요 기울기는 방금 전에 구한 요 K3를 따라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해서 K4까지 이제 요 좌표 이 좌표에서 또 펑션에 넣으면 또 K4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한 기울기 K1, K2, K3, K4를 가지고 이렇게 평균을 내서 구한 그 기울기가 있을 거잖아요. 그 기울기 이게 요 네 개를 이용해서 구한 요 기울기 6분의 1 하고서 K1, 2 곱하기 K2, 2 곱하기 K3, K4 해가지고 가중평균한 이 평균한 기울기를 따라서 얼만큼? H만큼 움직이면 아까 요 그림에서 봤던 이 최종 기울기 여기 새롭게 별표로 찍은 요 좌표가 되는 거죠. 이 좌표는 지금 요 네 개의 이 기울기를 가중평에서 구한 요 지금 빨간 색깔 선을 따라서 올라간 거다. 그때 올라갔을 때 스텝이 h니까 h 곱하고 기울기 곱해주고 더해주면은 그 좌표가 나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구한 이 y 값을 이제 업데이트 다음에 해주면 돼요. 이 뒤에 업데이트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렇게 업데이트 해주고 그 다음에 넘어갈 때는 x 좌표가 바뀌고 y 좌표도 이걸로 이제 기준으로 가는 거죠. 이 yi를 기준으로 지금 보면은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여기 x, yi. 그래서 여기서 또 k1 구하고 잠시만요. 여기 이거 잘못됐네. 전 시간에 발견을 못했는데 여기가 yi가 돼야 되네. 이러면은 지금 여기 앞에서도 틀렸는데 여기 맞구나. 네. 여기 맞고 여기는 제대로 넣었는데 여기서 지금 할 때 이 y 이렇게 된 거는 지금 아까 y 이그젝 솔루션으로 구한 기울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건 치팅하는 거랑 같으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실제 이 랑지쿠타로 업데이트한 기울기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해야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가면은 그럼 이거 지금 그래프가 모양이 좀 달라지겠는데요. 원래 그래도 거의 딱 붙어서 나오긴 하네요. 이런 식으로 나오고 아까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요 y 대신에 yi를 써야 돼요. 네. 어쨌든 요 프린트문을 가지고 와서 이거 대신에 네, 오일러가 아니고 이번에 랑츠코타 방법이다. 랑츠코타 펄스 오더로 했을 때 x0, 0.1, 0.4, 0.1, 0.8까지 이제 움직일 때마다 여기서 어프로크시메이션 솔루션 구한 거고 실제 y 값 구한 거고 이렇게 해서 프린트 해보면 실제 여기 좌우의 값이 거의 똑같잖아요. 또 뒤에 몇 자리만 좀 다르니까 이게 아마 아주 멀리 가면은 엄청 에러가 아주 적더라도 많이 쌓이니까 뒤로 가면 조금씩 얘가 벌어질 텐데 지금 초반에는 거의 붙어서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수치적으로 이 미분 함수를 풀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1년 기말고사 기출 문제를 같이 풀어볼 건데 이게 제가 수업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을 하긴 했거든요. 어쨌든 풀려고 하는 문제가 지금 매스프링 댐퍼 시스템에서 M이 1, C가 10, K가 100이니까 뭐 물리적인 의미를 떠나서 이걸 미분 형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알아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미분 형식을 우리가 쓰게 되면은 잠시만요. 네. 여기다가 각각 대입을 해주면 어떻게 돼요? y 프라임, y2 프라임 플러스 지금 C가 10이니까 10, 10y 프라임 더하기 K가 100이니까 100 y 이퀄 0이다. 이렇게 식을 놓을 수 있죠. 그리고 지금 y0 이퀄 3, y 프라임 0 이퀄 0이라는 이 초기 조건이 주어졌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풀었던 거는 y 프라임이라는 1개 상미방정식 first order ODE를 풀었는데 지금 second order ODE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연립 상미방정식으로 바꿔서 풀어야 된다. 그거를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0.1.5초까지의 궤적을 그려봐라. h는 0.02로 정의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거 전 시간에 제가 라텍스로 쓴 게 있어서 결국 이 문제는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거 지금 잘 보이시나요? 원래 제가 방금 썼던 이 문제 지금 초기 조건은 x가 0일 때 y3, y 프라임은 0을 주어 줬다 하고 그때 이제 이 연립 상미방정식을 어떻게 놓냐? 첫 번째로 y는 y1으로 놓고 y 프라임을 y2로 놓고 푸는 거죠. 그러면 일단 연립 삼립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이 y 프라임이라는 거랑 y2 프라임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결국 다른 말로 하면은 y1 프라임을 어떤 함수 그 함수는 x란 좌표랑 y1이랑 y2를 알면 이 y1이라는 거를 미분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문제. 두 번째는 또 다른 함수가 있어서 이 함수도 마찬가지로 y2를 계산해 줄 수 있는 그런 함수로 표현이 되면 이제 모든 문제가 풀리게 돼요. 그래서 y1 프라임과 y2 프라임에 대한 함수를 찾으면 되는 건데 어 그때 지금 여기 위에는 2차 상미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이걸 도입했다고 하면 이제 y 프라임이 지금 2잖아요. 그럼 y2 프라임은 뭐죠? y 프라임이 2니까 y 두 번 미분한 거는 y2의 프라임이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y2 프라임을 남기고 다 오른쪽으로 넘기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y2 프라임 이퀄 마이너스 10 y 프라임인데 이것도 y1, y2로 바꿔야 돼가지고 y 프라임은 그냥 y2로 바꾸면 되고요. 그다음에 y는 y1으로 바꿔서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틀렸네요. 얘가 y 맞네요. 네. 이렇게 결국 원래는 여기에 지금 x가 섞여 있을 수도 있거든요. 문제에 따라서 fx 뭐 이런 섞이면은 y2 프라임을 x랑 y1, y2가 정의되면서 풀 수 있는 y2를 정의할 수 있는 문제가 주어질 거고요. 그다음에 y1 프라임은 상대적으로 쉬운데 y를 한 번 미분한 게 y2니까 y1 프라임을 그냥 y2 이렇게 굉장히 단순한 함수로 표현할 수 있겠다. 그리고 y1에 대한 초기값도 필요하고 y2에 대한 초기값도 필요한데 y1의 초기값은 원래 y0 이퀄 3이니까 y1 이퀄 3, y1이 y니까 y1 제로 이퀄 3이고 y2가 y를 한 번 미분한 거니까 y 한 번 미분한 거에 초기값 줬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 초기값을 이용해서 이제 풀면 되겠습니다. 요 연립 상미분 정식은 어떻게 풀 수 있다? 오일러 방법으로 y1의 초기값 알잖아요. 요가 그럼 이 3부터 시작해서 기울기 아니까 또 방금 기울기 아니까 그 h라는 조그만한 정의된 0.02만큼 움직였을 때 y 값 구하고요. 그러니까 y1을 조금 움직여서 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움직인 곳에서 우리가 사실 움직인 곳을 알려면 우리가 y 1, y2, y3 죄송해요. y1, y2, x가 이제 있다고 가정을 하고 왜냐면 지금 주어졌잖아요. 초기값 y1 알고 y2 알고 x도 0으로 아니까. 그래서 이제 y1의 미분을 알면은 얘를 업데이트할 수 있다는 거죠. 그 y1을 이제 h만큼 움직였을 때 알고 있고요. y2도 마찬가지로 y2의 기울기 아니까 y2도 0부터 시작해서 그 기울기만큼 움직여가지고 구할 수 있고. 그럼 그 위치에서 y1도 알고 y2도 알고 h만큼 움직인 x도 아는 그 위치에 다시 한번 또 업데이트해서 계속 우리 앞에 했던 것처럼 오일러로 업데이트 해주면 y1의 궤적, y2의 궤적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풀어볼 건데요. 어, 식이 두 개가 있는 거죠. y1과 y2에 대한 그 y1은 한 번 미분한 게 y2고 y2는 한 번 미분한 게 네, 요 식으로 주어진다. 요 밑에 있는 거는 이제 풀어보시면 심볼릭하게 이제 푸는 거고 심볼릭하게 풀었을 때 해가 이거 제가 네, 이게 실제 식이고 이게 실제 함수를 풀면은 이렇게 손으로 풀었을 때 나와요. 요거의 개형을 생각을 해보면 음, 이런 식으로 시간에 따라서 익스포넨셜하게 감소하는 함수죠. 2의 마이너스 5t니까 t에 대해서 그렸을 때 시간에 따라 그렸을 때 뭐 이렇게 감소하는 함수 그다음에 사인 함수 어떻게 움직여요? 뭔가 여기 3분의 파이가 있으니까 시작이 0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지만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죠. 죄송해요. 사인 함수는 순수하게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죠. 요거 두 개 섞으면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게 아니고 이런 느낌으로 이제 이거를 감쇄 진동한다고 하는데 이제 진동을 하긴 하는데 점점 좀 진폭이 줄어드는 그 진폭이 줄어드는 게 요 텀만큼 줄어드는 걸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해보면 네. 어, 네, 이건 그냥 넘어가고 이건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자, 여기서 지금 이제 양측구타 방법으로 풀고 있는데 초기값 t는 0 x 대신에 t를 사용하고 있고 y1의 초기값 3, y2의 초기값 0부터 시작해서 이 이그젝 솔루션 아니고 이거 왜 2라고 했는지 이제 오일러구나. 네, 지금 오일러 방법으로 풀 거고 양측구타가 아니고 오일러 방법으로 풀었을 때 솔루션을 여기다가 이제 어펜드해서 모아 놓을 거다. 그러니까 그 리스트로 추가를 해줄 거고 그때 지금 함수를 여기서 지금 y2만 쓰였기 때문에 이렇게 쓰였는데 제가 추천하는 거는 이거를 그냥 x랑 y를 다 쓰는 거. 사실 x랑 y1이 여기 안 들어와서 이렇게 해도 같은 함수지만 이렇게 정리함으로써 조금 더 아마 풀시기가 편할 거예요. 그래서 요 식 그대로 지금 요 y2는 이렇게 쓰고 y1은 이렇게 쓰는 게 함수 f1과 f2 그러니까 이 기울기를 주는 함수를 우리가
정의를 한 거고요. 그럼 이 함수를 좌표값만 넣으면 기울기를 주니까 그 기울기 알면 이 초계값에다가 더하기 h 곱하기 기울기해서 업데이트하는 게 오일러 방법이죠. 그래서 초계값 더하기 h 0.02 곱하기 그 기울기는 여기다 넣는데 지금 x, y, z를 다 넣자고 제가 해서 x는 뭐다? 지금 x가 아니고 t구나. t라고 쓰는 게 좀 덜 헷갈릴 것 같아서 t라고 쓰고 x 대신 지금 t라는 변수를 쓰고 있어. t 지금 움직이는 변수가 ti예요. 그래서 ti를 0부터 시작해서 뒤에 보시면 h만큼 더해 나가면서 이제 증분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ti가 실제 어, 요 t 성분에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y1의 i 이런 식으로. y1의 i 첫 번째는 3이고 y2의 i 첫 번째 0이에요. 요거를 아니까 여기에 함수를 대입해서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업데이트한 값.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ti, y1, y2의 초기값을 넣게 되면 이제 기울기 구하고 기울기에다가 h 곱해서 업데이트 해주는 방식으로 이제 y1, y2를 h만큼 x가 움직였을 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t 값하고 y 값 이제 요 리스트에다 넣어준 다음에 이 리스트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림을 그릴 때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업데이트된 t 값은 h만큼 더해주고 그때 이제 구한 요 y1, y2를 여기다가 그 교체를 해주면 그 다음에 돌 때 y1, y2가 업데이트된 값으로 돌면은 이제 포문이 알아서 어, 그 업데이트된 y1, y2를 이용해서 기울기 구하고 이제 또 그 다음 y1과 y2를 구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요거를 그려보면은 이 첫 번째가 이제 오일러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랑지쿠타 방법으로 이제 구해볼 건데 랑지쿠타 방법은 원래 네 개가 있는데 그걸 또 y1, y2에 대해서 해야 되니까 좀 복잡할 수가 있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체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기 xi가 또 지금 ti가 업데이트되는 값이고 y1의 i, y2의 i를 초기값을 넣으면 이 세 값 알죠? 지금 이렇게 세 값이 요 세 값이에요. 요 초기값을 아니까 그때 기울기 알고 그때 기울기를 알면은 k1 알고 여기에 k1-1에 여기 1이 이제 k1, k2, k3에 의미하는 그 네 개의 기울기를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k1, k2는 y가 두 개니까 각각 y1에 대한 첫 번째 기울기, y2에 대한 첫 번째 기울기를 의미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 기울기도 마찬가지로 y1의 두 번째 기울기, y2의 두 번째 기울기. 그게 이제 y1의 세 번째, y2의 세 번째에서 이렇게 총 y1, y2가 기울기가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다 넣을 때 당연히 이렇게 T1, Y1, Y2 넣으면 Y2에 대한 기울기 첫 번째 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식이 복잡한데 이걸 이제 다시 쓰면은 일단 이 함수에 들어가는 게 얘가 X 우리가 여기서 T라고 부르지만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 X 좌표죠. X 좌표는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요 이걸 지우고 그려보면은 지금 X좌표 앞에서 했지만 TI 플러스 여기다 여기에 TI 플러스 2분의 H만큼 요 X좌표가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요 지금 X좌표, Y좌표만 생각하면은 여기 어, 잠시만요. 좀 잘 보이게 여기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X좌표를 쓸 거고 그다음에 Y1, Y2 이렇게 쓰면은 여기 대입해서 들어가는 걸 계산하기 전에 어쨌든 얘가 X좌표, Y좌표, Y좌표, Y1좌표, Y2좌표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X좌표가 TI 플러스 2분의 H 여기서 오른쪽에 그렸던 제가 지금 이 부분이 이 X만큼
x 방향으로 2분의 h만큼 간 거를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때 이 y1에 대한 업데이트 어떻게 해줘요? 이 y1을 a분의 h,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2분의 h만큼 갔으니까 이 y1은 y1의 i 값, 이게 지금 우리가 들고 이제 움직이는 값이에요. y1 i 플러스 2분의 h. 거기 기울기 곱해주면 되죠. 이 기울기에 뭘 곱해주면 돼요? 앞에서 구한 이 기울기 K1이라는 이 기울기. Y1 성분에 대한 기울기 구했잖아요, 여기. 그래서 K1, 1 해주면 되고요. 네, Y2도 마찬가지로 Y2 이제 값에 그전 값에다가 이 Y2가 지금 그 전에 들어오는 값이죠. 그전 값에다가 2분의 H, 왜냐면 지금 2분의 H만큼 간 요 위치의 좌표를 알고 싶은 거죠. Y1 구했고 Y2도 마찬가지로 구하면 2분의 H 곱하기 이번에 Y2의 기울기인 이 녀석을 곱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원래 Y1이 하나만 있을 때는 이제 얘가 X좌표가 되는 거고 이 녀석이 X좌표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녀석이 Y좌표가 되는 건데 Y가 그냥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좌표를 찾았어요. 그럼 이 좌표가 우리가 얘기하는 이 K1, 지금 K1의 기울기를 따라간 거죠. K1의 기울기를 따라가서 구한 이 좌표에서 기울기를 우리가 구하려면 함수에 넣죠. F1에 넣으면 Y1의 기울기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F2에 넣으면 Y2의 기울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Y2에 넣는 거는 XY 좌표를 넣으면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K1, K2를 이런 식으로 K2를 Y1과 Y2에 대한 성분으로 구하게 되고요. 그럼 이번에 이제 K2의 기울기로 다시 한번 또 2분의 H만큼 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카피해서 다시 한번 쓰면 여기 함수에 넣는 이 좌표는 X의 좌표, Y의 좌표인데 얘는 Y1, Y2가 있으니까 Y1, Y2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근데 여기서 이제 다른 거는 이 기울기를 갈 때 아까는 K1의 기울기로 갔다면 지금 여기가 K1, 1, K2, 1이 이 첫 번째 기울기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번엔 K2를 따라가야 되니까 이 기울기가 1이 아니고 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좌표는 이 2분의 h만큼 가서 2분의 h 좌표가 왔으니까 x 플러스 2분의 h, y가 y 이전 거 플러스 2분의 h 곱하기 기울기는 이 좌표는 k2를 따라간 거다. 그래서 k2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 K3를 구했어요. 어떻게? 이 좌표를 대입해서. 지금 X랑 Y란 좌표를 알면 어쨌든 함수에 넣으면 이 좌표에서의 기울기 알 수 있고 그게 K3예요. 그럼 K3 구했으니까 K3로 이번에 H만큼 움직여서 이 새로운 좌표를 또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럼 또 새로운 좌표를 이제 해볼까요, 여기서? 이 새로운 좌표는 여기다가 쓰고 이번에는 TI 플러스 2분의 H가 아니고 뭐예요? H만큼 움직였으니까 H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전 위치에다가 2분의 h만큼 가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기울기를 따라가되 h만큼 움직이니까 ah 곱하기로 하면 되겠죠. 여기 기울기는 뭐예요? 두 번째 기울기가 아니고 이전에 구한 세 번째 기울기를 더해주면 되겠,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y1에 대해서 업데이트하고 y2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2분의 h가 아니고 h만큼 움직이고 k도 이 두 번째 y에 대해서 세 번째 기울기를 곱해주면 네, 이 좌표가 나오고 그럼 이 새롭게 구한 요 좌표 K4를 관련된 요 좌표를 구했으니까 그 좌표에서 또 기울기 구하려면 이 F1과 F2에 넣으면 그 K4라는 좌표가 두 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카피해서 넣으면 K4가 Y1, Y2에 대해서 나오는 거고 그럼 이제 다 됐어요. 그러면 종합적으로
어, 여기에 있는 이, 이 녀석은 y1에 대한 기울기 4개고요. 그다음에 이 밑에 있는 녀석은 y2에 대한 기울기 4개죠. 이걸 가지고 이제 가중평균을 해서 이렇게 6분의 1로 한 다음에 이게 기울기니까 이 기울기 곱하기 이번엔 h 만큼 해서 최종 이 4개의 기울기를 조합해서 만든 하나의 기울기를 따라서 h만큼 가서 여기에 값을 최종적으로 찍어본다. 그게 이제 y1에 대해서도 해야 되고 y2에 대해서도 이제 y1에 대한 기울기를 아니까 y1, 근데 y2에 대한 기울기도 아니까 y2에 대해서 업데이트 해주면 이제 한 번 업데이트가 완성이 되고 이거를 포먼으로 돌리면 계속해서 이제 나아가겠죠. 그래서 오일러랑 똑같은데 기울기 보정텀만 이제 추가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프린트를 해보면 42번째죠. 아, 저 이걸 카피를 안 했네. 그래서 해주면 일단 계산이 끝났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가 나오는데 여기 빨간 색깔 그래프는 아까 얘기했던 그 이그젝 솔루션 그 손으로 풀어가지고 넣은 공식에 그냥 대입해가지고 x 위치마다 y를 구한 거고요. 이 파란 색깔이 오일러 솔루션 그러니까 기울기를 따라서 바로 간 거고 이건 기울기를 보정하면서 간 게 실제 해랑 좀 더 정확하게 맞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일러 방법으로 예측한 물체의 위치를 0.5초에서 그 오차를 계산해 보라고 했는데 0.5초에서의 지금 이건 답이 아닌데요. 0.5초에서 5초가 오차가 아니고 지금 오일러 방법으로 구한 이 YS2라고 하는 이 리스트에서 리스트가 쭉 올라가면 이거거든요. 이 오일러 방법으로 구한 리스트에서 어, 시간 리스트가 0.5일 때 그때 해당하는 인덱스를 찾아서 가져온 게 0. 마이너스 0.18이라는 거는 이 0.5초일 때 여기에 이 파란 색깔 값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은 오차라는 거는 빨간 색깔에 있는 거에 0.5초의 값이랑 계산해서 차이를 계산하면 되겠죠? 이거 답이 아니고 여기까지만 계산한 거고 이걸로 이용해서 이제 차이를 계산을 해주시면 이게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랑지쿠타 방법도 이 랑지쿠타로 구한 이 리스트가 있겠죠. 이 리스트 중에서 0.5초에 해당하는 거 찾아가지고 이 파란 색깔 값 구하고 거기에 빨간 색깔 이 원미래로 구한 이그젝 솔루션의 0.5초일 때 값 구해서 차이를 구하면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차를 구할 수 있겠어요. 이 답이 이게 아니에요. 이것도 그 랑지쿠타 방법으로 구한 값만 표시한 거고 그거의 오차는 네, 또 계산하면 되겠죠. 네, 마지막으로는 뭐 감쇄 계수 이 C라고 하는데 이 C 값이 감소하거나 스프링 계수가 증가할 때 얘가 어떻게 변하는지 실제로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도 보고 이제 수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거는 미분 방정식 그냥 풀어서 본 건데 이 감쇄 계수가 아까는 원래 이게 y 프라임 플러스 10y 프라임 죄송 y 더블 프라임 플러스 5 곱하기 y 프라임 플러스 100y였는데 그걸 우리가 10 대신에 이제 5를 넣어가지고 감쇄계수를 줄였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봤을 때 감쇄계수가 마찰력과 같은 건데 마찰력이 감소하니까 이제 좀 더 진동을 더 크게 하는 걸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이 감쇄계수가 아니고 스프링 컨스턴트 K 값을 증가시키면 100이 아니고 여기서 감소시켰는데 뭐 감소시키면 이런 식으로 하고 증가시키면은 여기서 숫자 한번 바꿔볼까요? 여기 두 번째 게 있는데 50 얘는 감소시켰으니까 얘를 500으로 만약에 스프링 컨스턴트를 증가시키면 이제 진폭이 더 커지면서 이런 식으로 네, 주기도 좀 더 빨라지고 뭐 이런 패턴을 보이는데 요걸 이제 서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네, 풀어봤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